먼저 폴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 해주시고 파일명은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폴더 CSS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JS 폴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폴더 하나 더 이미지스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폴더 이미지스에 넣어 두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jQuery 오픈 소스는 이제 JS 폴더에 놔둬 주시고요. 만약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 jQuery 오픈 소스가 버전이 총 1버전, 2, 3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버전 1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 주셔가지고 폴더 열어 주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폴더 열기로 열어줍니다. 글로벌 유니버시티 선택해 주시고 폴더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클릭해서 새 파일 인덱스 HTML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SS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style.css JS도 클릭, 오른쪽 클릭, 새 파일 script.js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느낌표 탭 해주시면은 맨 처음 세팅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en 이 부분은 ko로 바꿔놓고 타이틀은 우리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리셋 CSS 넣어 주도록 할게요. 골뱅이 찰색 하고 그 다음 UTF-8 세미콜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태그 선택해서 마진형, 패딩형,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그 다음 li는 리스트 스타일 논 해줄 거고요. A 태그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없애주고 컬러는 상속받을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버티컬 라인 탑 해주시고 그 다음 맥스 위드 최대 너비 값을 100%라고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버튼 태그에게는 커서 포인터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 샵 333 백그라운드 샵 369 그 다음 글자 색을 샵 333으로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립트 가서 달러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안에 엔터 한번 해주시고 경고창을 하나 띄워주도록 할게요. 어럴트 경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인덱스에 돌아가셔가지고 CSS랑 스크립트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타이틀 아래쪽에 먼저 CSS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href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rel 스타일 시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처음에 스크립트라고 써주시고 src ss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꼴 JS 폴더 안에 jQuery 오픈소스부터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하셔가지고 JS 폴더 안에 우리가 작성할 스크립트 JS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순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 고 라이브 눌러주시면은 브라우저가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경고창이 떠요. 먼저 경고창이 떴다라는 거는 지금 스크립트 이 어럴트가 잘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 369 이 파란색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CSS 연결이 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연결된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 CSS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스크립트는 어럴트를 지워줍니다. 자, 저장을 다 해놓고 인덱스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먼저 레이아웃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받은 와이어프레임을 보시고 한번 구조를 잡아 볼 건데, 자, 먼저 전체를 감싸는 랩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랩. 그 다음에 헤더를 만들어 줄 거고 슬라이드를 꽉 채워 줄 거예요. 헤더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340의 가운데 정렬을 바로 해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도 컨텐츠라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1340 픽셀로 가운데 정렬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컨텐츠 안에서 요 위쪽에 바로가기랑 배너, 그 다음 노티스와 갤러리 요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 푸터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방 얘기했다시피 먼저 전체를 감싸는 랩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헤더 영역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클래스,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div 클래스 컨텐츠에는 바로가기랑 배너랑 그 다음 노티스랑 갤러리가 들어가는 보드라고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래스 고 바로가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티클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배너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 대신 배너.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보드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 보드에는 왼쪽에는 노티스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아래쪽에 푸터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랩 전체 감싸 줄 거고, 헤더 1340에 가운데 잡아 줄 거고, 그 다음 슬라이드 영역, 그 다음에 바로가기가 있는데 이 컨텐츠가 이렇게 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바로가기가 아까 슬라이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컨텐츠를 이렇게 컨텐츠 영역 잡고, 그 다음 바로가기, 그 다음 배너, 그 다음 보드, 그 다음 보드 안에 노티스랑 갤러리를 이렇게 반반 줄 거고, 나중에 이 고를 위로 올려 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푸터가 있습니다. 푸터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CSS부터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가서 헤더 불러줄게요. 헤더 아까 위드 값이 1340 픽셀이었고요. 이 헤더의 블락 요소를 가운데 잡아주기 위해서 마진 오토를 넣어 줄 겁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 보시면은 하이 값이 100 픽셀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 값을 100 픽셀. 그 다음 배경색을 하나 깔아주도록 할게요. 임의로 저는 삐지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 브라우저 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쵸? 포트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폴더에서 인덱스 문서 더블 클릭해서 브라우저로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영역입니다. 슬라이드는 위드가 100%이기 때문에 굳이 위드 값 안 넣어 줄 거고, 백그라운드는 40BF9 40B0F9 이렇게 넣어 줄 거고, 높이 값은 300픽셀이라고 적혀 있어서 300픽셀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입니다. 컨텐츠 아까 헤더처럼 1340의 마진 오토로 가운데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컨텐츠 아래쪽에 고 있죠. 고 바로가기, 여기는 하이 값이 100픽셀이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샵 00DEAO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배너 불러서 얘는 하이 값이 250픽셀, 백그라운드를 샵 F4, F8, FP
이렇게 넣고 또 확인. 배너. 그 다음 공지사항이네요. 보드 부분 있네요. 자, 보드 불러서 BOARD 하이 값을 250 픽셀이고요. 보드 안에 노티스랑 갤러리가 있었죠. 그러면 보드 안에 노티스 갤러리가 나열이 되어야 되니까 부모인 보드에게 뭐를 줄 거냐면 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겁니다. 그럼 자식 두 개가 나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비를 넣어 주셔야 돼요. 보드의 자손인 div 둘 다 불러가지고 이 div가 누구냐면 얘네 두 개죠. 위드 값을 반반 먹을 수 있게 위드 50%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색상을 넣어서 영역 확인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샵 ff884d 요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괜찮죠? 마지막 푸터입니다. 푸터. 자, 푸터 불러서 위드 1340 픽셀, 하이 값 120 픽셀, 마진 오토. 백그라운드는 샵 666 요렇게 세팅을 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를 슬라이드 위에 얹어 주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공중에 떠야 되기 때문에 바로가기에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겁니다. 그래서 고에게 가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요. 그러면 공중에 뜨겠죠. 그리고 확인하면 공중에 떴기 때문에 이 바로가기 아래쪽에 있던 배너가 밑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는 자기 자리 위에서 공중에 뜨면서 얘 너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공중에 뜨게 되면은 포지션 앱솔루트 뜨게 되면 실제 자기 컨텐츠 내용만큼만 영역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 띄우고 나서는 대체로 너비 값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비 값을 넣어야 될 때가 좀 있어요. 여튼 이렇게 띄워 놓고요. 먼저 앱솔루트를 줬으니까 기준을 잡아줘야겠죠. 기준은 이 부모인 컨텐츠에게 릴레이티브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가셔가지고 포지션 릴레이티브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고에게 탑0 모를 때는 탑0 레프트 0 해서 봐요. 그러면 컨텐츠의 영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탑0 레프트 0이라서 이쪽에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탑 0이 아니라 바로가기의 높이 값인 마이너스 100으로 탑을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올라가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탑 마이너스 100 픽셀. 자, 이렇게 해서 봅니다.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 너비를 여기까지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1340 이렇게 넣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컨텐츠가 부모니까 고에게 위드 값을 그냥 100%를 써주시면은 그 기준만큼 꽉 차게 돼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벌써 레이아웃 작업 다 했고요. 그 다음 일러스트를 켜서 로고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와이어프레임 다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다 됐으니까 로고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러스트로 로고를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단위를 픽셀로 좀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보시면 위드 값이 300픽셀에 하이 값 60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 60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서 색상 모드는 RGB로 가고 레스터 효과는 72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 이름을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이때 글자를 선택해가지고 상단 제어 패널이 여기 컨트롤 패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자 있죠? 글자 서체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저는 코펍 도둠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드. 그 다음 폰트 사이즈는 35 작업을 해 줄 거고 글자 색상은 7부분 더블 클릭해서 샵 000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 주셔가지고 그 다음 다시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 글로벌만 잡아서 자 7부분 더블 클릭 그 다음 색상을 넣어줍니다.
1B, 3B, 86으로 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동 도구를 눌러서 선택 도구 눌러서 이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은 로고를 가로 세로 300에 60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벌과 로고명이 포함한 완전한 형태를 만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심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건물을 하나 그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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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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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건물 모양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ESC 눌러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 눌러서 칠과 선색을 반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색을 빼고 싶으면 앞으로 꺼내서 클릭하면 앞으로 오죠?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색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데 클릭하면 선택 해제가 되고요.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조절해 줄게요. 중간에는 좀 크게. 그 다음 또 다른데 클릭했다가 다시 작은 거 클릭해서 Alt 누른 상태에서 이동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전체 잡으셔가지고 회계 두께를 한 2포인트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안 예쁘다 싶을 때는 여기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셔가지고 포인트를 클릭해서 수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해 주셔가지고 직접 선택 도구로 수정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포인트 클릭해서 이동, 포인트 클릭해서 이동,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크기가 별로다, 선택 도구로 이렇게 아이콘 잡듯이 이렇게 잡아서 크기를 편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직접 선택 도구로 포인트 잡아서 수정.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한 거에서 여러분들은 더 마음껏 꾸며주셔도 돼요. 저 지금 3포인트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얼추 마음에 들면은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보시면 내보내기 있습니다. 그리고 웹용으로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png24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니버시티의 이미지스 폴더 안에 로고 png라고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저장이 됐을 거고요.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헤더 영역에 로고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h1 A 태그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미지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와이어프레임 보시면은 메뉴가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2차 전체 메뉴가 보여져야 돼요. 전체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메뉴를 마크업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쵸? 내비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UL, LI라고 씁니다. 그리고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메뉴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홈. 그 다음 이제 학업, 캠퍼스 생활, 연구.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 2차 메뉴는 이 LI 안에 엔터 2번 하시고 그 사이에 탭 한 번 치고 UL, LI로 가셔야 됩니다. 대학 속에 그 다음 LI 또 복붙 해주시고 내용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2차 메뉴에게는 UL 클래스 서브라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작업하기가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또 UL 요렇게 블록 잡으셔가지고 컨트롤 C 복사해 놓고 li 앞에 엔터 2번 해서 사이에 가져다 대고 탭 1번 컨트롤 V, 다른 것도 엔터 2번 탭하고 컨트롤 V, 엔터 2번 탭하고 컨트롤 V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에 2차 메뉴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 다 했고요. 요때 서브, 학업 같은 경우에는 2차 메뉴가 3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해놓고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나오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로고가 너무 붙어 있죠? 헤더 영역 CSS 해보도록 할게요. 로고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헤더의 백그라운드 없애주시고, 그 다음 패딩 탑 해서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한 20 정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온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메뉴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먼저 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메뉴들이 나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도 쓰는 게 좋겠죠. 지금 누가 나열이 되어야 되냐면 홈과 학업, 캠퍼스 생활, 연구, 얘네들 형제들이죠. 그래서 부모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에 먼저 내비를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주시고, 기준은 헤더에게 릴레이티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라? 탑령, 라이트형, 이번에는 오른쪽에 붙여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li를 나열하기로 했으니까 내비에 UL을 불러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러면 UL의 직계자식인 li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중에 띄운 거를 탑형, 라이트형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붙었겠죠? 그래서 저는 탑을 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뭐 60픽셀 정도 내려줄 거고요. 항상 공중에 띄우고 나서는 Z-인덱스 값을 미리 넣어두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메뉴 영역들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내비 UL 엔터 하셔가지고 내비에 있는 직계자식인 UL의 직계자식인 li의 직계자식인 a를 불러서 백그라운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샵 1B, 3B, 86 글자 색도 넣어주시고 패딩도 넣어주고 디스플레이 블락 이제 위드값 넣어줄 거고요. 텍스트 라인 센터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아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블락을 좀 넣어줬고, 그 다음 너비와 글자 가운데 정렬, 그 다음 위아래 여백 좀 넣어줬고, 백그라운드 색까지 줬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차 메뉴 만들어줬고요. 우리 마우스 호버했을 때도 만들어줘야겠죠. li에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직계자식인 a에게 백그라운드를 넣어라. 자,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죠? 그 다음 2차 메뉴도 하도록 할게요. 2차 메뉴는 제가 서브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서브에 먼저 A, 클릭할 수 있는 A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샵 212121 해놓을 거고요. 디스플레이 블락 써줘야 되죠? 그 다음 패딩을 이번에는 사방으로 5픽셀 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색은 흰색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학업 같은 경우에 메뉴가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비어버리죠. 좀 모양새가 안 예쁜데, 요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서브 있죠. 서브에 하이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에게 하이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얼마를 넣어야 될지 사실상 감이 안 오죠. 그럴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20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백그라운드 없으면은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200이니까 좀 크죠. 그러면은 또다시 한 160 이렇게 해서 또 보는 거예요. 160도 보시고, 이것도 너무 그거 하다. 한 120 120 하니까 여기 조금 잘리죠. 그러면 한 125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모양 색깔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2차 메뉴도 하이라이트 효과 넣어주도록 할게요. 서브에 A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샵 1B3B 86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2차 메뉴를 숨겨주도록 할게요. 서브에게 디스플레이 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스크립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2차 메뉴 전체가 나오면 됩니다. 메뉴 자, 달러 누구 랩이 있는 직계 자식 UL의 자식인 LI에게 점 마우스를 엔터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하는 거냐면 2차 메뉴 모든 2차 메뉴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선택자를 서브라고 써주시고 슬라이드 다운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괜찮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뗐을 때도 내비인의 UL LI에게 마우스가 리브 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할 거냐면 서브를 슬라이드 업 해라 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인. 잘 된 것 같은데 마우스를 제가 여러 번 하게 되면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실행문들이. 그래서 이때 뭘 해주셔야 되냐면 선택자 뒤에 스탑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이 실행문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시 확인.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슬라이드로 가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보시면 페이드 인아웃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크업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자, 마크업부터 가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영역 글자 지워주시고 UL LI 클래스 S1 우리 LI를 3개를 불러줄 건데 슬라이드가 3장이니까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불러올 거기 때문에 클래스를 S1, S2, S3라고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A 태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2 그리고 텍스트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펜으로 감싸놨고요. 슬라이드 1 요렇게. 그 다음 LI를 그대로 잡고 복붙. 그 다음 2번, 3번. 시험장에서는 이제 제공받은 텍스트를 예쁘게 꾸며주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CSS를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CSS 가서 이미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가셔가지고 슬라이드에 가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에 먼저 백그라운드를 넣기 전에는 빨리 그 배경 이미지를 넣을 공간을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UL LI에게 위드는 100%, 하이 값은 300픽셀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도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블락 하이값 100% 그러면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LI만큼 꽉 찰 거고 A 영역이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UL LI에 .s1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불러옵니다. URL 이미지스 폴더 안에 s1.jpg 자, 그 다음 반복 안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센터 /커버 해주시면은 요것만 기억해도 이미지가 틀어지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이미지가 조금 더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센터 부분을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내가 왼쪽 아래쪽 부분 보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의 바텀 요렇게 써주시면 왼쪽 아래쪽이 보여집니다. 요렇게 지금 커버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위쪽이 보여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바텀 말고 탑이라고 쓰면 돼요. 세로 위에 그 다음 센터는 수직에서 가운데 그 다음 얘는 수평에서 왼쪽 수평에서 가운데 그 다음 수평에서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근데 커버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커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이미지가 이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라이트 센터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커버를 지우고 한번 보세요. 지우면은 지금 이미지가 작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시험장에서는 이미지를 크게 줄 거기 때문에 커버를 없애놓고 위치 잡아 보셔도 괜찮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커버라고 써주시면은 이 해당 영역에 꽉 차서 이미지가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약 이미지가 크다면은 이미지가 요렇게 해서 이 부분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센터, 센터. 만약 아래쪽 이 부분이 보여지고 싶다? 그러면은 센터인데 뭐 바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센터, 센터 두 개가 중복일 때는 그냥 한 번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두 번째, 세 번째도 넣어줍니다. 경로도 바꿔주고, 그 다음 확인. 자, 지금 세 장의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이드 인아웃, 점점 사라지고 점점 나타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 LI들은 다 겹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겹쳐져 있어야 맨 위에 있는 게 사라지고 그 다음 장이 보여지고, 요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LI에게 포지션을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 부모인 UL이나 슬라이드에게 릴레이티브 잡아주시면 되는데, 굳이 뭐 UL을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여기 슬라이드에 포지션 릴레이티브 쓰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LI들 다 겹쳐야 되니까 기준의 제일 위에 왼쪽에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 슬라이드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글자도 좀 꾸며주시면 되겠죠. 제가 H2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슬라이드 ULLI H2. 이때 그냥 여기 띄어쓰기는 자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UL이 없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도 마음껏 꾸며주시면 돼요. 글자를 공중에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준은 부모인 LI에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릴레이티브를 쓰려고 보니까 앱솔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릴레이티브 쓰지 말고 자동으로 기준이 가기 때문에 여기 LI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저는 탑에서 이번에는 50픽셀만 좀 내려줄 거고 레프트를 50%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RGBA 255, 255, 그럼 흰색이죠. 콤마 0.5 해주시면은 불투명도 들어간 흰색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안쪽 여백 패딩 20픽셀, 그 다음 보더 레디우스 한 2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레프트 50%니까 왼쪽에서 딱 반만큼 와서 여기서 컨텐츠가 시작이 돼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보이죠?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의 반만큼 다시 왼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쓰냐면 트랜스폼, 이때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그 중에 우리 X축으로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요거 써도 되고 아니면 트랜슬레이트 해서 마이너스 50% 해주시고, 이게 이제 수평 쪽 가로 세로 가로 부분, 그 다음에 위로는 올라갈 필요 없기 때문에 0을 써줍니다. 그러면 가운데 배치가 되죠. 자, 요렇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때 LI는 다 숨겨주도록 할게요. 모두 LI는 다 숨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으로 작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슬라이드라고 주석을 써 놓을 거고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슬라이드가 첫 번째 슬라이드 사라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를 스크립트로 써볼게요. 슬라이드에 UL, LI들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인덱스 넘버가 0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넘버, 여기 가로 안에 인덱스 넘버를 쓰는 곳인데 0이라고 쓰면 되고요. equal 0번. 인덱스 넘버가 0번과 같은 LI를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사라지게 할 겁니다. fade out.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브라우저 가셔가지고 보시면 사라져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EQ 1번이 나타나야 됩니다. fade in.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한 2초 있다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1번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시 사라지고 2번이 나타나야 돼요. 그쵸? 또 2초 후에 3초 후에 다시 2번이 사라지고 3번은 없어요. 0번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요렇게 식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사라질 때는 굳이 몇 번이 사라져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사라지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넘버링을 지워주도록 할 거고 다 사라지고 1번 나타나고 그 다음 있는 거 다 사라지고 2번 나타나고 그 다음 또 다 사라지고 다시 0번인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라. 이걸 보면 지금 달라지는 게 숫자만 달라지고 있죠. 이 달라지는 곳을 변수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변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변수로 된다고 했죠. i.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다 지워줄 거고 맨 처음에 1번이 사라져야 되니까 지금 i를 이렇게 놔두면 0번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i 뿔뿔 증감식을 만나게 되면 i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지고 있던 첫 번째 슬라이드는 사라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쓰고 저장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새로 고침 F5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다 됐어요.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얘를 펑션 함수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슬라이드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요식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 함수는 항상 호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호출을 하면은 또 불러와질 거고요. 근데 이제는 3초마다 얘를 불러주시면은 반복하는 실행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set interval 가로 열고 슬라이드 함수 이름 불러주고 뭐 3초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슬라이드가 돌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i 뿔뿔 증감식이 계속 만나게 되니까 계속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문을 좀 걸어줄게요. if 만약에 i가 2보다 작을 때는 이제 올라가도 괜찮죠. 그치만 else 그 밖의 경우에는 i가 다시 처음으로 갈 수 있게 0으로 가라. 이 꼴은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0을 대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확인. 자, 그러면 1번으로 돌아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바로가기 가도록 할게요. 바로가기는 시험 문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ULLI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ULLI 이 먼저 첫 번째 바로가기 하나 바로 마크업을 잘 해놓으면은 복사해가지고 쓰면 돼요. 자, H2 img src 바로가기 아이콘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글자도 아이콘 설명하는 이제 글자 이렇게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얘를 그대로 복붙을 해주도록 할게요. 5개 넘버링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 미리 보기에서 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CSS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 li들이 나열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바로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고에 가서 고의 배경색을 좀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의 UL을 불러가지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부터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자색을 흰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주면은 상속이 돼요. 그 다음 고에 있는 ULLI들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1B, 3B, 86 넣어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요렇게 들어가죠. 이때 보시면은 하이 값이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서 li가 나열이 됐는데 li 부모의 ul이 딱히 높이 값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ul의 부모인 그만큼 높이 값을 꽉 채우기 위해서 하이 값을 100% 하면은 ul 입장에서 부모인 그만큼 높이 값이 꽉 차요. 그러면 li들이 나열되어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안에는 하이 값을 100%를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나열하면서 이 자식들의 높이 값이 부모만큼 채워져라 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이 값만 잘 써놓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너비 값을 좀 주면 되겠죠. 1340에서 나누기 5 해주셔도 되는데 너비,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 너비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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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분의 1로 나눠서 하나씩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 영역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li에게 플렉스 글로우를 줍니다. 그리고 1이라고 쓰면 아까 남아있던 영역을 li에게 5분의 1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예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내려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li에 a까지 불러가지고 a의 안쪽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탑 30픽셀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에 있던 이미지랑 글자가 내려오겠죠. 패딩 탑 30픽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게 있죠. 패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A는 인라인 요소라서 위드 하이도 안 들어가고 패딩도 위아래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 요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백그라운드를 한번 넣어서 보시면 A의 영역이 바로 보여지거든요. 자, 지금 흰색으로 제가 넣어놨잖아요. 지금 A 영역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A 영역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A에게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이 값을 100%. 이거 모르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이 값 100% 안 주게 되면은 사실상 몰라요. 그렇죠? 마우스를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는 클릭이 안 됩니다. 왜냐면 A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은 해당 컨텐츠만큼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인 li만큼 꽉 채워라 라고 해서 하이 값 100%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요게 좀 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꾸며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도 되는데 이 li들 중에 nth child 해서 even 짝수 번째 li만 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짝수 번째 li만 백그라운드 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되지만 뭐 H2가 글자가 너무 크다. 그럼 폰트 사이즈를 줄여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글자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미지에게 버티컬 얼라인 미들 한번 쓸게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의 가운데 글자가 좀 올 거고요. 그 다음 이미지 오른쪽 여백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여백도 이렇게 좀 떨어질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봤고 그 다음 배너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너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작업을 해줄게요. 먼저 배너 영역 있고요. 그 다음 그 안에 A 태그 있고 그
그 안에 이제 이미지 박스 하나 만들고 텍스트 박스 하나 만들고 어로우 박스 하나 만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배너에 먼저 A 태그 클릭할 수 있는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 박스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P 클래스 이미지 박스. 네, 이미지를 넣어 주도록 할게요. alt 값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H2 해서 내용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 내용에 보니까 날짜도 있고 해서 P클래스 데이트라고 쓸게요. 그 다음 P클래스 txt 해서 내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줄바꿈 필요하다면은 br 태그 써주시면 돼요. 그쵸? 자, 한번 브라우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이미지가 너무 크죠? 빨리 CSS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오셔가지고 먼저 배너 안쪽 여백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 20픽셀. 그 다음에 배너에 먼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인 A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 A의 자식인 형제들 있죠? 이미지 박스, 텍스트 박스, 어로우가 없네요. P 클래스 어로우. 자, 그러면 A의 자식인 P 텍스트 박스 어로우 이 세 개를 나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면은 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 하이값 100% 넣어줄 거고, 그 다음 나열이 될 건데 사이 간격을 미리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나열이 됐죠? 근데 이미지 박스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그러면 빨리 이미지 사이즈부터 조절을 해줄게요. 배너에 있는 이미지 박스에 그냥 이미지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위드를 300, 하이값 160, 그 다음 오브젝트 빛 300에 160은 우리가 마음대로 넣게 되면은 이미지가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때 오브젝트 빛 커버 넣어주시면은 좀 괜찮고요. 그 다음 보더 레디우스 해가지고 모서리 둥글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확인. 오케이, 괜찮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남아있잖아요. 이 공간을 여기 텍스트 박스에 다 줄 거예요. 그러면은 텍스트 박스에다가 배너에 텍스트 박스를 불러서 플렉스 그로우를 줍니다. 1. 그러면 다 줄 수 있어요. 요렇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백그라운드 넣어 보시면은 해당 영역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텍스트 박스 글자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 텍스트 박스에 H2 불러서 원하는 대로 꾸며주는 거예요. 마진 바텀에서 날짜랑 좀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 폰트 사이즈도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너에 또 텍스트 박스에 데이트 불러서 마진 바텀 5픽셀, 그 다음 폰트 웨이트 볼드 이런 것도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배너에 어로우 있죠. 어로우 플렉스 그로우를 아까 텍스트 박스에게 줬는데 여기도 줄게요. 여기도 1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남아있던 공간을 아까는 텍스트 박스에게 다 줘버렸는데 그 남아있던 공간을 어로우에게도 줘야 되니까 1대1로 나눠준 겁니다. 그 남아있던 공간을.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넣어서 또 확인.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가운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플렉스에 보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우리 줬는데 여기에
수직 가운데 정렬이 있습니다. Align Items Center 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수직 가운데 정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괜찮은 것 같고 필요 없는 백그라운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공지사항은 우리 뭐 평소 하던 대로 작업하겠습니다. 인덱스 가셔가지고 공지사항에 H2 불러줄 거고, 공지사항 UL LI A 태그에 P 해서 메모장에 글자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스펜 날짜 이때 클래스를 매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게시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들은 주어진 내용 잘 복붙해서 들고 오시면 되고, 첫 번째 게시글에게는 우리 팝업창 작업 해줘야 되니까 팝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다 됐고요. 스타일 작업하러 갈게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먼저 보드에 div가 있는데 저는 먼저 이 div에게 안쪽으로 패딩을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div이기 때문에 보드에는 지금 노티스라는 div랑 갤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모두 패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H2로 제목 잡아놨잖아요. H2 백그라운드 샵 1B 3B 86 마음껏 또 꾸며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위드 150 패딩 10픽셀에 0 폰트 사이즈를 20 요렇게 H2를 좀 꾸며줬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UL 노티스에 UL을 불러서 이번에 보더 탑 한번 줄게요. 3픽셀 솔리드 샵 1B 3B 86 그리고 위아래 패딩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이죠. 패딩은 UL의 안쪽. 그래서 패딩을 좀 넣어줄 거고, 그리고 또 확인. 요렇게 여기가 지금 안쪽으로 3픽셀이 들어간 거예요. 안쪽. 자, 그 다음에 우리 UL의 LI들을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LI의 NTH 차일드 EVEN even 요 짝수 번째 애들에게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노티스에 있는 UL LI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고 영역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5픽셀. 그 다음 날짜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띄워가지고 이제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스펜 불러가지고 아니면 데이트 불러도 됩니다. 그쵸? 제가 항상 책에서는 스펜 요것만 썼는데 우리 클래스 매겨놨으니까 데이트 한번 쓸게요. 스펜 써도 괜찮고 데이트 써도 괜찮습니다. 점 데이트.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주시고 분모인 A에게 릴레이티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줍니다. 탑 0, 라이트 0. 잘 모를 때는 탑 0, 라이트 0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오른쪽에 붙었고 위에 붙었으면은 그 다음에 보면서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5픽셀 그 다음 또 5픽셀 요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해도 되지만 혹시나 글자를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줄바꿈이 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좀 작업을 더 해볼게요. 지금 P라는 공간에 제가 텍스트를 좀 많이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줄바꿈이 돼요. 그래서 이 P에게 어떤 작업을 해주시냐면 P를 불러가지고 내가 글자가 들어갈 영역을 먼저 만들어줘. 하나. 전 한 260을 잡아볼게요. 더 넓게 잡아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바꿈이 안 되게 CSS를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고 써주시면 줄바꿈이 안 되고, 그러면 글자가 260만큼 260보다 더 넘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궁금할 때는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넘쳤죠? 그 다음에 넘치는 걸 숨기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오버플로우로 엘립시스 해주시면은 점점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배경색은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혹시나 글자가 넘치면은 말 줄임표가 보여질 거고, 여기를 좀 260 제가 작게 작업을 해놨는데 더 널찍하게 너비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한 400을 준다던가 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갤러리 가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가셔가지고 갤러리에도 H2로 바로 갤러리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는 지우고 보시면 바로 CSS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스타일에 보드에 div의 H2, 그러면 얘도 보드에 div의 H2, 보드에 div의 H2, 이렇기 때문에 CSS가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갤러리에 ULLI로 또 작업을 해줄게요. li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잡아주시고, 그 다음 P 클래스 박스, 이미지 들어갈 박스 img sic 이미지스 폴더 안에 g1.jpg. 자, 요렇게 해놓고 그 아래쪽에 스펜으로 갤러리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li 그대로 영역 잡고 복붙을 해주시고 넘버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 그 다음 스타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가셔가지고 또 갤러리에 있는 li들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UL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갤에 있는 백그라운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에 UL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주시고, 그 다음 나열이 될 건데 그 나열되는 형제들 사이 간격도 미리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티스 있는 UL처럼 보더 탑을 주고, 그 다음 패딩도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주고 패딩 탑을 한 10픽셀 주고 또 확인. 벌써 바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li들 가운데 정렬하면 이미지랑 글자를 모두 가운데 정렬이 가능합니다. 폰트 웨이트 볼드 하면은 또 두껍게, 그리고 갤러리에 있는 ULLIA 클릭할 수 있는 A 태그 블락해서 하이값 100%. 그리고 시험 문제 보시면은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가 들어갈 수 있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갤러리에 있는 ULLI에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이미지를 오퍼시티 0.5 해라 라고 쓰도록 할게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끝내도 되는데 이미지랑 갤러리 여기 사이 좀 더 띄워보도록 할게요. 갤러리에 점박스, 마진, 바텀,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띄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가 사이즈가 좀 다르죠. 이미지를 어떻게 줄지 모르니까 만약에 사이즈가 너무 다 다르다 그럴 때는 이미지를 불러가지고 이미지 불러서 위드를 200, 하이값 100, 그리고 오브젝트 빛 해주시면은 커버 해주시면은 예쁘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업 다 됐고 이제 팝업 창 한번 해볼게요. 팝업 창은 모달 레이어 팝업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가셔가지고 푸터 아래쪽에 팝업 창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팝업 많이 했으니까 넣어줄 수 있겠죠? 먼저 팝업은 BG 역할을 해줄 거고 탑폰이 실제 팝업의 컨텐츠 역할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텍스트 또 메모장에 있는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H2 넣고 그리고 H2 엔터 해서 P 클래스 이미지 img sic 이미지스 폴더 안에 팝
alt 값 넣어줍니다. 그리고 p 클래스 팝업의 텍스트 요것도 내용을 들고 와 주고요. 이때 내용을 좀 보시면서 줄 바꿈이 필요할 때는 br 태그를 써주시면 되죠. br 태그를 넣고 그 다음 요렇게 이 부분 내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트롱을 넣어 주셔도 돼요. 뭐 CSS로 꾸밀 수도 있지만 태그로도 볼드하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마지막 p 클래스 버튼 클로즈 버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x 이렇게. 자, 그 다음 CSS 가서 꾸며 주시면 되겠죠. 스타일 가셔가지고 팝업 불러서 먼저 BG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서 탑0 레프트0 팝업은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요. 위드 100% 하이 값 100%. 그 다음 백그라운드 RGBA로 불투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5. 그 다음 Z인덱스 제일 위에 올 수 있도록 9999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팝콘 얘도 포지션 앱솔루트 하면은 자동으로 부모인 여기에 팝업의 기준이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전 한 500픽셀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놓고 한가운데 잡아주려면 탑에서 50%, 레프트 50%, 그 다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하면 그 안에 있던 자식들이 다 가운데 정렬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패딩의 20픽셀 보더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2픽셀 솔리드 샵 1B3B86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괜찮고요. 그 다음 기준을 좀 잡아줄게요. 이 팝업을 공중에 띄워놓고 팝업의 기준은 랩에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랩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넣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 내용 잡아주도록 할게요. 팝콘의 H2 그래서 글자색 잡아주시고 그리고 마진 바텀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랑 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업에 이때 팝업 써도 되고 팝콘 써도 상관없어요. 그쵸? 이건 자손의 의미이기 때문에 팝콘의 H2도 좋고 팝업의 H2를 써도 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계속 써볼게요. 텍스트 불러서 마진 위아래에 띄워줄 거고 그 다음 또 팝업에 클로즈를 불러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하면은 인라인 요소인 버튼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 팝업에 클로즈에 버튼을 불러서 백그라운드를 샵 1B 3B86 그 다음 보더는 0 해주시면 테두리 없겠죠. 그리고 패딩을 안쪽으로 넣고 글자색을 흰색으로 그 다음 팝업에 클로즈 불러서 버튼 요거는 그냥 마우스 호버하여서 색이 바뀌도록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그러면 이제 숨겨주시면 돼요. 팝업을 디스플레이 논 숨겨줍니다. 숨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줘야 되죠? 스크립트로 가져야 되겠죠? 팝업 달러 팝 우리 공지사항에 첫 번째 게시글에 팝이라고 이름 지어놨죠? 그래서 클릭 실행하시오. 뭘 하고 싶냐면 달러 팝업을 보여주세요 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팝이 어디냐면 인덱스에 공지사항 요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클릭해야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이 팝이 A 태그이기 때문에 return false 링크를 차단해줘야 돼요. 안 하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 그 다음 클로즈 버튼 우리 팝업이 열리고 그 다음 닫히는 것도 작업해줘야겠죠. 클로즈에 버튼 태그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한다? 팝업을 숨겨줍니다. 하이드 요렇게 해주시면은 팝업창 작업이 끝났죠. 자, 이제 마지막 푸터입니다. 푸터는 요렇게 생겼네요. 어떻게 할 거냐면 div로 SNS와 패밀리 사이트부터 한번 묶어줄 겁니다. 이 div 하나 만들어서 URL로 SNS 만들고 셀렉트 박스 하나 만들고 그래서 요 박스를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해 줄 거고 그 다음 p 태그로 카피라이트 쓸 거고 왜냐면 카피라이트는 항상 맨 마지막에 읽혀야 되기 때문에 얘부터 마크업하고 얘로 마크업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덱스 가셔가지고 이야기한 대로 이제 푸터에 div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에 먼저 UL 클래스 SNS FSNS li a 샵 임시링크 써놓고 img src로 이미지 폴더 안에 SNS 1png alt 값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li를 두 개 더 복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UL 닫은 거 뒤에 셀렉트 박스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임 넣어주세요. 패밀리 사이트 뭐든지 영어로. 그 다음 옵션 안에는 제공받은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밀리 사이트 하나 둘 셋 이렇게 마크업하고 그래서 저는 이 div는 공중에 띄워서 오른쪽에 배치할 거고 SNS li들은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UL에게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리고 p 클래스 f copy 하나 만들어서 카피라이트 텍스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카피라이터 부분은 end copy 세미콜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지금 먼저 나오는지부터 확인하고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푸터에 먼저 저는 패딩을 좀 넣어줄게요. 안쪽으로 여백을 미리 패딩 레프트 20픽셀 패딩 탑 40픽셀 글자 색을 흰색 해줄 거고 그 다음 푸터에 div 있죠. 제가 얘 공중에 띄울 거라고 했죠. absolute 그 다음 기준은 푸터에게 부모인 푸터에게 릴레이티브 줄 거고요. 그 다음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30 right 20 맨 처음에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00 해놓고 그 다음에 SNS 작업 다 한 후에 위치 잡아주셔도 돼요. 그럼 0으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푸터에 FSNS 아까 얘기했다시피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나열하고 그 사이 간격을 미리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푸터의 FSNS에 A 태그 불러가지고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락 보더 레디우스 50% 하면은 동그라미가 돼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은 이미지 가운데 오고요. 패딩 탑에서 조금 내려줍니다. 한 9픽셀 내려주고 그 다음에 푸터에 있는 FSNS의 li들 중에 nth child 이제 색을 다 다르게 주고 싶어서요. A에게 백그라운드를 샵 47B749 1번, 2번, 3번 넘버링을 해주고 마지막은 약간 유튜브 색상 레드 그 다음 중간에는 약간 페북 색상 35B9A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괜찮죠? 근데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제 탑에 있는 부분을 한 30, 라이트도 너무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20. 그리고 확인. 오케이. 그 다음 셀렉트 또 너무 붙어 있죠. 그러면은 또 푸터에 셀렉트를 불러가지고 이제 마진 탑 10픽셀 띄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확인. 그 다음 카피라이트가 너무 길죠. 그러면 줄바꿈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보시고 BR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메뉴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 잘 돌아가고 있고, 파워창 잘 나오고, 쭉쭉.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류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가서 인덱스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체크. 오케이, 괜찮고요. 뒤로 가서 CSS도 가서 직접 입력 가서 스타일 가서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검사. 오케이,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용량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클릭, 추가 옵션, 속성 2.8. 제가 드리는 이미지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는 없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미지가 많이 용량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불필요한 아이콘들을 여러분들이 넣게 되면 용량이 또 커지니까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